미국은 세금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갈아탈 거면은 그 세금을 유예시켜줘요. 언제까지? 투자를 멈출 때까지.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제가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이분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모셨었고요. 그때 제가 미국 부동산 이제 한참 관심이 많을 때라서 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배우자 해서 모셨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많이 하시면서 일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그 활동 무대에 영업 활동이 좀 넓어지신 고미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스님들 반갑습니다. 네. 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자기소개 하면 어떻게 보통 요즘은 하고 계시나요? 한국 분들이 해외 여러 도시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회사 이름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 대표라고 하고요. 정말 이렇게 스마트 튜브 TV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두바이, 도쿄까지도 한국 분들이 전 세계 부동산에 자산 이전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지금 저도 주변 분들이 좀 달라지신 게, 예전에는 그냥 주식만 주구장창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만 주구장창 투자하든지 부동산도 한국 부동산만 했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제가 만난 주변의 자산가 분들은 일단 주식도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고 뭐 코인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이나 자산 이전에 대해서도 외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네, 정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 업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그쵸. 분들만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상위 자산가 분들이 점점점 해외로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까지도 넓혀 나가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일단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인기가 많을 텐데 네. 제일 선호하죠, 사람들이, 자산가들이. 그렇죠. 미국을 가장 선호하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당연히 이제 전 세계 1위 강대국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고, 네네. 두 번째로는 교육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교육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0개의 전 세계 대학의 순위를 보면 거의 70개 이상의, 물론 이제 통계 기간마다 다르긴 네네. 한데 70개 이상의 대학이 이제 미국 대학들이 랭킹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영국 이런 식으로 명문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은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도 좋은 대학을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실력이나 어떤 같은 지원을 해줘도 미국은 다양한 루트로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때문에라도 이제 네. 미국을 선택하시는 그 경향이 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여러 가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오래됐고 시장이 안정하고 투명하고 네. 그렇다는 인식이 이미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렇다 하기 없고 대출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편의성, 그런 투자를 장려하는 문화, 이런 이유로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도 미국을 많이 선호하시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또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현대자동차랑 네. 그 이제 그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 갑자기 그쵸. 30명이 갑자기 그냥 비자 문제가 좀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진짜 실제 뭐 일을 하려면은 좀 취업 비자라든지 뭐 일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빨리 일하고 와야 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네. 그만큼 그걸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영주권의 가격이 정말 비싼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쵸.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영주권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투자가 단위가 뭐 500만 불 이렇게 커지면 영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를 본인이 수익형으로 샀다고 해서 미국이 영주권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바이는 오히려 이제 8억 이상만 부동산에 투자해도 영주권은 아니고 이제 그 한 10년 정도의 체류 비자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영주권하고 부동산 투자는 별개로 가야 되지만 네. 아무래도 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영주권도 나중에는 취득하시려고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해서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을 사야만 하고 그래서 관심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싱가포르도 많이 하죠. 싱가포르도 많이 자산 이전하시는 분들이 미국, 싱가포르, 두바이 비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제 거의 영주권을 받는 게 불가능하고 너무 금액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금액대라든지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정말 뭐 내가 몇십억 정도의 자산가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동산 투자나 영주권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보통 가세요? 해외로 정말 다양한데요. 그래도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거주로 아예 가시는 분들이 있고 투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거주는 정말 다양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근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유형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정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원래 좋아하시는데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데 2주택, 다주택자가 되면 이제 규제라든지 세금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네네. 다른 대안으로 찾다가 그래도 그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그런 다른 대체 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의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서 뭐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는 부류가 또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도 본인이 뭐 미국에 언젠가는 뭐 영주권을 받아서 네. 체류를 할 목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사두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나마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를 미국에 많이 보낸 분들이 네.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대학에 진학했거나 그리고 뭐 이미 취업하면은 또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뉴욕에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뭐 학비 너무 비싸잖아요. 8만 불, 아유, 그렇죠. 네, 10만 불 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가 뉴욕이 월세가 정말 방 3개짜리 평균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백만 원 하겠죠? 평균 8,000불. 그러면은 거의 1,200만 1,000만 원이네.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이네요. 네. 와. 근데 물론 이제 방세이긴 한데 아이들이 다닐 만한 그런 이제 기숙사 비용도 4,000불, 뭐 스튜디오 5,000불 이러니까 차라리 사두고 졸업하고 나서 어쨌든 사두고 나서 시세 차익이 오르잖아요. 뉴욕도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두고자 자녀도 실제로 이용도 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통해서 학비도 다시 리턴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 월세를 내느니 그냥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내는 게 더 살면서 네. 이득일 수도 있다. 예. 근데 외국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뭐 외국인 영주권 분들- 없어도? 영주권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뭐 6%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외국인도 그래 지금 금리는 비록 높지만 그래도 규제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미국인 영주권자가 소득이 있고 뭐 크레딧도 신용도 있고 하면 80%까지 대출이 돼요. LTV가? 네, LTV 기준으로.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도 되고 그리고 법인을 세우셔서도 많이 사시거든요, 미국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60%까지 일반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런 대출 받으면은 대출이자 내는 것들도 비용 처리해 주죠. 당연히 해주죠. 한국은 안 해주는데 개인은. 그쵸. 안 해주죠. 네. 네. 그럼 그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서 나중에 네. 뭐 소득 그거 계산할 때는 네. 좀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비용 처리 당연히 가능하고요. 개인으로 사든 법인으로 사든 이 투자용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입한 것이 이제 필요 경비로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 1031인가 그 제도 네. 있잖아요. 그 네. 양도세 2호라는 네. 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재투자하면?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이제 1031을 받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인을 세워서 법인을 네, 들어서 투자하시면은 개인은 안 되고. 네, 1031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문제. 그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1031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집을 팔고 네. B로 갈아타요. 만약에 6개월 안에 갈아타게 되면은 A에서 원래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세금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갈아탈 거면은 그 세금을 유예시켜줘요. 언제까지? 투자를 멈출 때까지.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미국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세금이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본받을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031인데 왜냐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은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투자를 줄이지 말아라라는 이제 기본 철학이 있는데 세금을 나라가 떼가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가 돼서 이제 10억짜리 그 다음에 또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을 한 3억을 떼갔어요. 그러면 7억짜리밖에 못 샀든지 아니면 대출을 더 받든지 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투자만 약속을 한다면 세금을 유예시켜 주더라도 그 계속해서 투자를 더 장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세금적인 혜택이 미국의 부동산에 좋은 혜택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데 개인은 안 되고 한국에서는 법인으로만 네. 그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샀는데 월세가 내가 투자한 것만큼 안 나올까봐 혹은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봐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도 지금 주택이 부족하고 계속 이 고금리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 국지적으로 달라요. 또 달라요. 분석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부동산 가격 맨날 기사화되고 뭐 실거래가 찍고 그게 굉장히 기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이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마다 다르지만은 지난 1년 동안 뭐 1에서 3%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케이스 실러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오스틴이라든지 마이애미라든지 굉장히 갑자기 급격히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졌을 것이고 또 한동안 좀 눌려 있었다가 안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뭐 시카고라든지 뉴욕도 그렇거든요. 한동안 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네. 이런 지역은 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올랐고 꾸준히 오르는 뭐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라든지 뭐 뉴저지라든지 이렇게 학군 좋고 살기 좋은 이런 지역은 또 지난 5년 동안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은 맞아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높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적으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의 주택 시장은 그래도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는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